안녕하세요, 광주 미TV입니다. 오늘은 여러 번 실패했을 때 하는 반복 착상 실패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개는 양질의 배아를 이식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 이상 착상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만, 여성의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2번 정도 실패해도 검사를 고민해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한 소변이나 혈액검사상 임신성 호르몬 분비가 확인되었지만, 실제 초음파 검사상은 태낭이 확인되지 않는 소위 화학적 임신도 착상 실패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보시면 비교적 고령인 여성의 나이, 부부의 흡연력, 비만, 스트레스 등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고요. 배아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항체 등이 있는지 혈액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강 등의 이상한 균이 살면서 지속적인 자궁 내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게 됩니다. 또한 폴립이나 근종이 자궁 내강에 있어서 착상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궁 내시경 검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 전 영상에 자궁경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경액검사도 다시 해서 혹시 염증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지, 백혈구 레벨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궁 내막 수용성 검사라는 것을 해서 의사가 실제 자궁의 수용력이 가장 좋은 날 이식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검사를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수용성 검사 역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중 습관성 유산에 대한 영상 3편이 있으니까 자가면역 항체 등의 면역학적 요인, 해부학적 요인, 유전학적 요인, 특수한 단백질의 활성도 부족 요인, 감염 요인 등에 대해서는 그 영상 참고하시고, 오늘은 바로 각각의 원인에 대한 치료와 그 치료를 할 경우 임신 유지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설명해 드리고 마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배아 요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듯이 같은 조건이라면 포배기 배아의 착상률은 배아 하나당 25.4%이고 2 또는 3일째 배아는 12.4% 정도입니다. 또한 신선 배아 이식에 비해 냉동 배아 이식의 경우 착상률, 임상 임신율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신선주기로 계속 실패할 경우에는 냉동 배아를 이용해서 이식해 보는 것도 옵션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음파를 직접 보면서 배아 이식관의 끝이 자궁 저부, 즉 끝에 닿지 않도록 하면 더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이식하는 의사들에게는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배란 유도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랑요법보다는 장기요법이나 단기요법이 더 임신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연구도 있어서 아직은 이제 이견이 조금 있는 상태고요. 기랑요법으로 시작해서 배아의 최종 성숙을 할 때 데카페필 같은 제제와 오비드렐 제제를 시간차를 두고 중복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임신율이 더 높았다는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가 반복 착상 실패 검사로 어떤 원인이 밝혀져 있을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치료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이제 동그라미 표시가 된 부분은 각각의 약물이나 수술을 시행했을 때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임상 임신율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타크롤리무스라는 약은 신장 이식 등을 한 분에게 처방하는 면역 억제제인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특정 물질의 비율이 10.3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경우 하루 1에서 3mg을 약 16일간 투여하고 자궁 내막 생검을 해서 특정 면역세포 발현율을 다시 검사한 후 또 16일간 같은 치료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치료의 대상이 돼서 제대로 치료가 되면 치료하지 않은 분이 착상률 0%인데 비해 45.7%의 착상률을 보이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한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면역글로불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역 중화 치료 수액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말초 혈액의 자연살해 세포 수준이 12%를 넘어가면서 3회 이상 연속 유산한 분들에게 킬로그램당 400mg 정도의 수액을 3에서 4주 간격으로 14주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살해 세포가 양성이거나 특정 면역세포 분율이 높을 경우에 이 수액을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은 그룹의 착상률이 13.7%인데 비해 주사를 맞으면 34.3%로 착상률이 매우 상승하게 됩니다. 말초 혈액 단핵구 주입술은 비임파구, T임파구와 단핵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식하기 전에 가느다란 카테터로 자궁강 내에 도포해주는 간단한 시술로 착상률이 22%대 88%로 굉장히 치료적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GCSF는 백혈구 증식 인자 중 하나인데, 제 경우는 내막이 얇아서 이제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이식 5일 전쯤 자궁 내강에 이렇게 도포해줍니다. 사용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임상 임신율은 48.1%대 25%로 치료적 효과는 확실히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 자체가 강력한 혈액순환 개선제이기 때문에 GCSF와 비타민 E를 함께 사용하거나 비아그라를 질정으로 같이 사용하면
내막이 얇아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 자궁 내막염이 있을 경우도 임신이 잘 안 됩니다. gram 양성 박테리아의 경우는 아목사실린이나 클라블리닉 엑시드로 약 8일간 하루 2번 항생제 치료를 하고요. 음성 박테리아의 경우는 사이프로프록사신을 하루 2번 열흘간 사용합니다. 그 밖에 마이크로플라즈마나 유리아 플라즈마 같은 균, 역시 조사마이신 등 특정 항생제를 적절히 사용해서 염증 치료를 제대로 해주면 그렇지 않은 군의 13.3%에 비해 60.8%의 매우 높은 착상률을 보이게 되므로 임상 현장에서는 여러 번 실패한 분들의 경우 자궁경을 하던 아니면 그냥 내막 생검을 하든 해서 내막 조직의 배양 검사를 반드시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관 수종이 있는 분들은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나팔관 끝이 막히고 그 안에 이제 더러운 체액이 보여 있다가 자궁 내강에 이식한 배아에게 그 물이 역류해서 이식 환경을 오염시켜 임신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복강경 수술을 해서 난관을 자르거나 묶거나 해서 이런 체액의 역류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궁 내막 생검 또는 자궁에 상처를 주는 자궁 내막술을 시행할 경우 자궁 내강에는 염증 매개 물질이 국소적으로 자궁 내강 상체 회복을 위해 모이게 되는데 이 물질들이 착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막 자국술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거의 2배 정도 자국술을 하는 경우에 착상률이 상승한다라는 연구들이 있고, 저는 시험관하기 시술을 할 때 그냥 루틴으로 자궁 내막 자국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궁경으로 검사를 하면서 자궁 내막을 한번 청소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시술을 한 경우 부작용도 거의 없고 비용도 저렴하면서 혹시 초음파에서는 보이지 않던 작은 용종들이 있어 착상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 경우는 한번 시험관하기 시술 실패하면 자궁경 검사를 반드시 시행합니다. 자궁 내강 상처를 통한 내막 자국술은 시험관 전주기 생리 7일째부터 시험관 시작 배아이식 주기 생리 7일째 사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비정상적인 정자는 배제하고 정상 형태를 가진 정자만 골라서 이식하는 6000대의 현미경을 통한 정상 정자 실시간 미세 수정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착상률이 43%대 10%로 매우 상승한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져 있고, 우리 병원이 국내에서는 2009년 가장 선도적으로 이 시술법을 현장 도입하고 현재 13년째 가장 경험 많은 클리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복 착상 실패를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수액, 비타민, 주사 치료 등이 있지만 그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각각 구체적으로 다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것을 왜 하지라고 했던 방법들, 이제는 점차 주류 의학으로 근거를 가지고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